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학령 인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뉴타운 신설 등으로 학생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들어서면 인근 학교는 과밀화되고 학교 신설 요구도 높아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곤 하죠. 어느 한 곳만의 얘기는 아닐 텐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학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의 한 뉴타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름 뉴타운 내 학교 신설 부지를 두고 관할교육청과 성북구청이 기부 체납이다 아니다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상가 임대차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 카페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자활 사업단이 운영하는 밥집도 문을 엽니다. 서대문구가 올해 중점 목표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 복합시설 확대, 환경시설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학교가 줄어드는 요즘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초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관할교육청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학교 부지를 두고 구청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입니다. 재개발 공사가 하나둘씩 끝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5천 세대가 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뉴타운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에도 과밀이기에 추가로 학생을 받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름 뉴타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미아초등학교와 순곡초등학교 두 곳. 하지만 두 곳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8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서 등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위험한 길에 저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관할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부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내의 공공공지를 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학교 용지가 당시에 시행계획 단계에서 포함이 돼서 들어있지 않는데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학교 용지로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학교 용지로 전환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재개발 조합 측이 성북구청에 기부 체납하기로 예정된 곳입니다. 이에 구청 측은 교육청에게 학교를 설립하려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지로 돼 있어요. 정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용지에 대한 매수 계획이라든지 학교 설립 계획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제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교육청은 예산 문제상 부지 매입이 힘들어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자체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과 또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 금액을 저희가 이제 임의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보통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연결된다면 기부 체납 형태로 학교 용지를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를 두고 관할교육청과 구청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 두 행정기관의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졌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름 뉴타운 주민들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단체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더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가 임대 조건을 두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상가 계약 갱신 조건을 두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공단이 내건 올해 시장 상가 임대 조건은 1년 갱신에 월 임대료 5% 인상. 상인들은 갱신 기간과 인상률 둘 다에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갱신 기간의 경우 시장 운영 관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 원칙으로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2년 갱신이 지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도 불만입니다. 5% 인상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치라는 것. 전통시장인데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법정 최고치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게 가혹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의 임대기간 2년이었던 걸 1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큰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임대 조정은 2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1년마다 계속 5%씩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은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의 경우 공시지가를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천을 한 20억 이상 되고 있어요. 2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내부점이나 국정에서 만들어놓고 맞출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서울시 인천호가 25억이 지금 부과가 될 예정이에요. 한편 상인들은 임대 조건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시설관리공단 역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 강경히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자활 카페 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마의자와 조격 시설을 갖춘 쉼터 카페와 젊은이들의 열정을 가득 품은 청년 카페입니다. 조성엽 기자가 2곳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이동 미가로 골목 2층에 한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커피집, 속은 좀 다릅니다. 커피와 차를 마시는 사람들 옆 편안히 안마를 받고 발을 담가 피로를 풉니다. 휴온 카페, 이름대로 쉼을 켜는 카페라 해서 안마의자 7대와 조격시설 4대를 갖췄습니다. 평일 7,900원이면 커피 한 잔과 안마의자를 1시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힐링 카페라고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쉼을 즐길 수 있게끔 안마의자가 제공되고 그리고 조격 그리고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조건부 수급자들로 자립을 꿈꾸는 자활사업단 구성원입니다. 커피집 일은 처음이라 아직 손이 더디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정성스럽습니다. 배우는 단계니까 어설퍼요 아직은. 근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고 일단은 제가 직접 많이 해봐야 이게 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구이 삼동의 순박하고 앳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열심을 다하는 자활 청년 카페입니다. 이들은 가게 운영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현재 제과제빵 자격증에 도전 중입니다. 여기서 파는 커피와 식빵은 주변에 이미 저렴하고 맛이 좋기로 소문난 만큼 목표인 월 매출 600만 원을 조만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관심이 가졌던 일이니까 재미는 있었죠. 보람도 손님 많이 오고 자리도 다 차 있는 거 보면 보람을 느껴요. 저희도 좀 오래 갔으면 이 다시아로라는 데가 오래 갔으면 좋겠죠. 한편 광진 지역 자활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 중곡동에 자활 밥집인 따뜻한 밥상 개점도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가 오는 3월 중순까지 한파 쉼터를 운영합니다. 구는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과 고령자를 위해 지역 경로당과 찜질방에 한파 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쉼터는 모두 81곳이며 경로당 한파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찜질방 한파 쉼터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합니다. 금천구가 41개 사업 총 8억 4천만 원 규모의 올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을정원사 일자리 사업과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경제, 교통, 환경 분야 2억 5천만 원과 횡단보도 햇빛 가리개 설치, 정조맞이 국악 경연대회 등 문화, 관광, 안전 분야 2억 6천만 원 등입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취업 프로젝트 등 교육 청소년 분야 1억 7천만 원은 청소년 의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한편 금천구는 올해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으로 총 12억 원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5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포용적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또 연희동의 평생학습관을 개관해 융복합 인재교육에 앞장서겠다는 것. 평생학습관은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곳 확충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과 키움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치매 환자 돌봄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 뇌먼저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복지 접근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도 확대됩니다. 서울도서관 분관인 가재율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들어서고 북과자동에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비용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독립문 지하주차장 건설과 신총역 광장 재구성 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중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신촌역 광장은 생활문화센터와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분야 과제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와 단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규모를 2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영정 구청장은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창신 숭인마을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며 신년 인사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전하는 새해 소망은 영상에 담아 선보입니다. 한옥이 굉장히 운치 있고 정감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종로구가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아마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2020년 새로운 10년을 맞아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난해 3개의 대통령상을 포함해 188건의 대회 수상과 225억 원의 예산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진 지하보도의 미개통 구간 연결, 옥인동과 낙산공원, 무개원의 체육시설과 복합주차장 건설, 권능 운리, 익선동의 골목길 재생과 성곽마을 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 완성과 주민 모두 골고루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 목표입니다.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우선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종로의 구정목표 사람 중심 명품도시입니다. 종로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공연 뒤에는 주요 내빈들의 덕담과 새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제가 버려놓고 결말을 보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꼭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 대표들과 함께한 종로구 신년 인사회. 다음 달 6일까지는 17개 동별 신년 인사회를 통해 지역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의 정책 소통 플랫폼 마포 1번가를 통해 혁신 제안으로 선정된 안건이 사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암동 먹자골목 일대의 보행로 개선이었는데 상인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먹자골목 일대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이면도로 800m 구간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칙칙했던 잿빛 도로를 밝은 색으로 재포장한 것, 미끄럼 방지 기능을 더했고 차량 속도 제한 표시와 바닥에 빛을 쏘는 고보 조명도 설치해 보행자가 걷기 좋은 쾌적한 길로 만든 것입니다. 일단 이 도로 자체가 깨끗하고 예뻐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워킹 손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암동 구시가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상암동 구시가지는 주택가 상가가 뒤섞여 있고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도 없어 복잡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던 곳. 이곳에 도로 재포장은 물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고온식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만들었고 안전 표지판도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구시가지 쪽에는 음식점 등 상점가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보행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의미 있는 건 사업이 주민들의 제안으로 진행됐다는 점. 상암동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대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았고 정책 소통 플랫폼인 마포 1번가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게 사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주위에 식당도 많고 숙집도 많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좀 보기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한 게 이쪽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없겠느냐 하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때마침 이런 제도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군은 상암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상암동 구시가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주민 제안으로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민 제안에 대한 사업화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금천구가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최근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파킹 주차장에 IoT 센서 기반 공유 주차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집 담장을 허물어 확보한 그린파킹 주차장을 IoT 센서 설치를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사업으로 금천구는 올해 50면 확보를 목표로 시범 추진한 뒤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14일부터 이틀간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서대문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아산과 장흥, 제주도를 포함해 26개 지역, 60개 단체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합니다. 한우와 과일 등 명절 성수품이 판매될 예정이며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참여업체들은 판매 수익금의 5%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성북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자율혁신과 혁신성과, 주민체감 등 14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는 주민과 문화협치를 통한 예술마을 만들기와 불법 유해업소 거리를 청년 창업 거리로 조성한 삼양로 별빛 마켓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월 8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종로구 선거구입니다. 52세 정당인 장창태 예비후보입니다. 19대 20대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나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훈태 예비후보, 자영업을 하고 있고 나이는 54세입니다. 현재 국민생활도움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47세 오인환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종철 예비후보, 나이는 64세, 직업은 목사입니다. 전 기독교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동희 예비후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을 후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선거구입니다. 현재 성동구 약사회 약사를 하고 있는 30세 정혜연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구 성동구 을선거구입니다. 신종파 예비후보, 직업은 소상공인 연구소장이고 50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 원장 이지수 예비후보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구 성동 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순옥 예비후보, 66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전태일재단 법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선 5, 6기 중구청장을 역임했던 최창식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중구 성동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단사가 직업인 54세 김영술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골든타임 대표자입니다. 김도환 예비후보, 73세 방송통신대 재학생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을 2억 원까지 서울시가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신청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권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언제부턴가 청년에 이어 신혼부부까지 들어간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젊은 층의 힘듦을 보여주는 사례겠죠. 이런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우픈 현실. 야속하게도 서울 집값은 올라만 갑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